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보신 분들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오를 때는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흔들릴 때는 또 갑자기 힘이 빠졌죠. 뉴스만 보면 좋습니다. HBM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젠슨왕 이야기도 나오고 골드만에서 코스피 목표를 더 높게 잡았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 들죠. 월요일에 그냥 따라가야 하나?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삼성전자 놓치면 또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제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근데요, 그냥 시원하게 말하면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 중심에서 밀려난 흐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삼성전자를 예전보다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월요일 시초에 빨간불 뜬다고 무작정 따라붙을 자리는 아닙니다. 보유자는 흐름 살아있으면 들고 가면 되고요. 신규는 뜨거운 자리 말고 한번 식혀줄 때 시장이 다시 받아주는지 봐야 됩니다. 관망자는 삼성전자 못 샀다고 끝난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보면 됩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자극적이었던 말은 아마 코스피 목표 얘기였을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를 더 높게 본다는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바로 숫자가 바뀌었죠. 코스피 12,000. 이 숫자만 보면 솔직히 자극적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더 가는 거 아니야? 한국 시장 완전히 다시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안 들어가면 진짜 늦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숫자 하나만 보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진짜 봐야 하는 건 그 숫자 뒤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 코스피를 더 높게 보느냐? 왜 한국 시장을 다시 보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뒤에는 AI 반도체가 있고요. HBM이 있고 엔비디아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붙어 있습니다. 월요일장을 준비할 때는 코스피 목표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 기대를 계속 끌고 갈 만큼 실제 힘을 보여주는지 봐야 합니다. 주가는 결국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리고 시장이 그 돈을 몇 배까지 쳐주느냐. 쉽게 말하면요, 하나는 통장에 찍히는 진짜 돈이고 하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매기는 기대 정수입니다. 이번에 코스피 얘기가 커진 것도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기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삼성전자 이름값 있으니까 오른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시장이 그 돈을 더 비싸게 쳐줄 수 있느냐, 이 계산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메모리 가격 좋아지면 오르고 업황 나빠지면 빠지는 회사로만 보였다면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AI 공급망 안에서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전 가격표가 아니라 새 가격표를 붙이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D램 가격이 좋아지나 낸드 가격이 살아나나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도나 이런 걸 먼저 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질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냥 메모리 사이클 대형주로 볼 거냐, 아니면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묶는 대표 기업으로 볼 거냐, 시장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삼성전자 주가가 뜨거웠던 겁니다. HBM 기대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고객사 검증, 파운드리, 패키징, 코스피 재평가, 외국인 수급 기대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뉴스 제목만 보고 움직이면 늦습니다. 시장이 이 기대를 계속 사주는지 봐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른 자리에서 누가 받아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에 붙어있는 가장 큰 재료는 차세대 HBM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넘겼습니다. 이거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고객사가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물건을 받은 겁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식당으로 보면요, 맛있다고 광고만 하던 단계가 아니라 첫 접시가 손님 테이블에 올라간 겁니다. 이제 손님이 먹어보겠죠? 맛이 괜찮은지, 계속 주문해도 되는지, 주방이 그 주문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봅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샘플 출하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검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식은 이 검증이 잘 될 것 같으면 먼저 움직이고요, 검증이 흔들릴 것 같으면 바로 예민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샘플을 보냈다고 바로 매출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요. 수율도 안정돼야 하고 양산 일정도 맞아야 하고 실제 주문과 매출로 찍혀야 합니다. 주식은 이 과정을 미리 당겨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붙으면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검증이 늦어지거나 수율 이야기가 흔들리거나 고객사 주문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변동성이 바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삼성전자를 볼 때 HBM 뉴스 좋다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뉴스에 시장이 계속 돈을 붙여주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는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오래 태우는 건 결국 검증과 수급 그리고 실제 숫자입니다. 하이닉스와 비교할 때도 삼성전자를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먼저 점수를 받은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누구를 뒤쫓는 회사로만 보면 그림이 너무 작아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대규모 생산 능력도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고객사들은 한 조각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 과정이 제 시간에 맞춰 돌아가는지 봅니다. 삼성전자 재평가의 본질은 바로 이 전체 그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누구보다 늦었다, 빠르다 이런 말로만 볼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이 다시 보는 건 삼성전자가 공급망 전체에서 얼마만큼 큰 그림을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요즘 AI 반도체는 부품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손님은 계속 몰리는데 재료가 늦게 들어오고 주방이 밀리고 포장이 늦고 배달 시간이 꼬이면 매출은 더 못 늘어나잖아요.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고성능 메모리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그 메모리를 만들고 베이스 다이를 붙이고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공급해야 합니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 전체 과정을 얼마나 다시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야기는 HBM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장점이 나옵니다. 메모리만 따로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정을 묶어서 고객사 요구에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젠슨 황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젠슨 황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먼저 반응합니다. 물론 그런 뉴스가 주가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한국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느냐입니다. 엔비디아 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옆에는 고성능 메모리가 붙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기가 더 필요합니다. 열도 더 많이 납니다. 서버 안에서는 칩과 메모리를 얼마나 잘 붙이고 연결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들과 가까워진다는 건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한국에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자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월요일에 젠슨 황 관련 뉴스가 또 나오면요, 그냥 사진이나 발언 하나에만 반응하지 마세요. 그게 실제 공급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젠슨 황 이름만 보고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벤트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은 다릅니다. 앞으로 벌 것 같아서 오른 종목은 이벤트가 끝나는 순간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실적이 붙어 있고 그 위에 새로운 기대가 붙은 종목은 조정이 와도 밑에서 다시 받는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대감만으로 볼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 시장의 대표 자산이고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연결된 회사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가가 더 가려면 차세대 HBM 기대가 고객사 검증과 실제 숫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바로 이걸 봐야 합니다. 이벤트로 오른 건 이벤트가 끝나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과 구조가 받쳐주면 쉬었다가도 다시 갈 힘이 생깁니다. 코스피 12,000 이야기도 결국 여기로 연결됩니다. 숫자는 화려합니다. 근데 숫자만 보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코스피가 진짜 더 가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대장주가 길을 엽니다. 그 다음 돈이
돈이 주변으로 번져야 합니다.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금융, 그리고 저평가 대형주까지 온기가 퍼져야 합니다. 이게 나오면 확산입니다. 삼성전자만 계속 강하면 그건 쏠림입니다. 쏠림은 올라갈 때 빠릅니다. 근데 흔들릴 때도 빠릅니다. 월요일에 진짜 봐야 할 건 삼성전자 하나가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어디까지 번지느냐입니다. 이번에 코스피 전망이 좋아진 것도 반도체만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앞에서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는 돈이 덜 오른 실적주와 정책 수혜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방산, 조선, 전력인프라, 금융, 그리고 저평가 대형주까지 시장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진짜 다시 평가받으려면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장주가 길을 열고 그 뒤에 다른 종목들이 따라와야 시장이 오래 갑니다. 월요일에는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이 돈이 어느 쪽으로 퍼지는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문을 여는 역할이고요. 그 문 뒤로 돈이 어디까지 따라오느냐가 월요일 시장의 체력을 보여줄 겁니다. 코스닥 이야기도 그냥 빼놓으면 안 됩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다음 무대를 찾습니다. 그동안 덜 오른 곳, 아직 온기가 덜 간 곳, 그런데 실적이나 성장성이 확인되는 곳을 찾는 거죠. 다만 코스닥이라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이름에 AI 붙었다고 다 가는 장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기술이 있다, 그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출이 찍히는지, 이익이 나오는지, 대형 기업의 투자와 실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코스닥으로 번지더라도 그 돈은 아무 곳이나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적 있는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 로봇, 그리고 실제 수주가 보이는 기업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신은 차려야 합니다. 좋은 얘기만 있는 장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쏠림임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강해지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별로인 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장주만 뜨겁고 나머지 종목들은 힘이 없으면 시장은 겉으로만 좋아 보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만 흔들려도 지수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강하더라도 주변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뜨거우면 쏠림이고요.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인프라, 금융까지 살아나면 그때는 확산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쏠림은 빠르지만 불안하고 확산은 느려도 오래 갑니다. B2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장에서는 사람들이 빨리 흥분합니다. 삼성전자 오르고 코스피 목표가 올라가고 주변에서 수익 인증 나오면 나만 늦은 것 같거든요. 그때 빚으로 들어오는 돈이 붙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 돈이 불을 키웁니다. 근데 흔들릴 때는 그 돈이 변동성을 더 키웁니다. 현금으로 산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들어온 돈은 조금만 흔들려도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더 가더라도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는지는 꼭 봐야 합니다. 너무 빨리 달아오른 장은 좋은 뉴스에도 흔들립니다. 특히 월요일 시초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뜨면 사람들 마음이 더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빚으로 따라붙는 돈이 많아지면 장중 흔들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올라갑니다. AI, HBM, 데이터 센터, 코스피 재평가 다 좋은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의 가격을 정하는 건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기대를 예전만큼 비싸게 쳐줘주기 어렵습니다. 환율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좋아 보여도 원화가 불안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한국 물가가 높게 나오고 금리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면 시장은 한 번씩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장에서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환율과 외국인 수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좋아도 외국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환율이 부담되면 중간중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도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면서 비중을 맞추기 위한 매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외국인 입장에서 일부 덜어낼 이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매도가 계속 이어지느냐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주면 주가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계속 위에서 던지고 개인만 받아내는 장이 길어지면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쪽으로 다시 들어오는지 코스피 선물까지 같이 받쳐주는지 보셔야 합니다. 뉴스는 불을 붙일 수 있지만요, 그 불을 오래 태우는 건 결국 수급입니다. 월요일 삼성전자를 볼 때 가격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가격도 중요합니다. 최근 강하게 올라온 자리라 시초에 빨간불이 뜨면 사람들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빨간불로 시작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빨간불을 시장이 버텨주느냐입니다. 강하게 시작한 뒤 초반 매물을 얼마나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간 가격에서 버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기대가 많이 붙은 구간에서는 시초에 잠깐 띄우고 위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첫 가격보다 첫 흔들림 이후를 봐야 합니다. 빨간불에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빨간불이 버티는 빨간불인지 위에서 털리는 빨간불인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살짝 눌려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눌린 뒤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눌리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눌리고 다시 받아주는 돈이 들어오면 그건 매물 소화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눌릴 때 거래량이 커지고 코스피도 같이 밀리고 반도체 주변 섹터까지 약하면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좋은 종목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일부 속도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에 파란불로 시작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받아주는 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유자분들은요, 흐름이 살아있으면 끌고 가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주말 동안 시장 관심에서 밀려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AI 반도체, 공급망 재평가 안에서 계속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크면 조절은 필요합니다. 좋은 종목도 내 계좌가 버티지 못하면 나쁜 매매가 됩니다.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다시 위로 붙고 코스피와 주변 섹터가 같이 살아나면 보유자는 끌고 가면 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버티고 주변이 다 죽고 외국인 수급까지 약하면 그때는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무조건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 기준이 살아있으면 버티고 기준이 깨지면 줄이는 게 진짜 대응입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주말 동안 좋은 뉴스가 쌓이면 월요일 시초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번엔 진짜 놓치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제일 위험합니다. 신규는 시초 추격보다 식혀주는 자리를 봐야 합니다. 눌릴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다시 올라올 때 매수세가 붙는지, 코스피가 같이 버티는지, 삼성전자 주변으로 돈이 번지는지 그걸 보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같은 큰 종목은 진짜 강한 흐름이면 다시 자리를 줍니다.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야 좋은 매매가 됩니다. 좋은 종목을 뜨거운 자리에서 사면 그때부터 계좌가 흔들립니다. 아직 못 들어간 분들은요, 놓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말에는 관망자가 제일 바빠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보고 못 샀다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 봐야 합니다. 차세대 HBM 기대가 살아있으면 장비와 소재, 부품 쪽이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후공정과 패키징도 중요합니다. AI 반도체는 여러 칩을 어떻게 붙이고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주고받게 만들고 전력과 발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잡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전력 인프라도 연결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를 더 많이 먹고 냉각 수요도 커집니다.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정말 좋은 흐름은 삼성전자만 빨간불인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버티고 하이닉스도 무너지지 않고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과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살아나는 장입니다. 그럼 시장은 삼성전자 하나에 기대는 장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넓게 퍼지는 장이 됩니다. 이게 나오면 코스피 12,000 같은 큰 숫자도 그냥 허공에 뜬 말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혼자 뜨겁고 주변이 다 약하면 그건 아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추격보다 확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중심에 있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되는 건 아닙니다. 보유자는 큰 흐름을 보고 가되 비중이 부담되면 일부 줄이면 됩니다. 신규는 월요일 시초에 흥분하지 말고 눌림에서 거래량과 수급을 보면 됩니다. 관망자는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이 봐야 할 건 외국인 수급
수급, 환율, 코스피 확산, 엔비디아 흐름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음 주 삼성전자 분위기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버티면 끌고 가고 깨지면 줄이고 돈이 번지면 다음 길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빨간불만 보고 따라가면 위에서 흔들릴 수 있고요. 파란불만 보고 겁먹으면 좋은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자료를 열어놨습니다.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어떤 섹터가 먼저 반응하고 어떤 섹터는 더 확인이 필요한지,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뒀어요. 주말에는 이런 자료를 미리 봐두는 게 좋습니다. 장 열리고 나서 보면 늦습니다. 장 열리기 전에 기준을 세워둬야 월요일 아침에 덜 흔들립니다. 자료 안에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정리,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다음 주 장에서 봐야 할 관전 포인트까지 담아뒀습니다. 전자책 3권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도매 시선,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누가 뭐 사라고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끌고 갈지, 일부를 줄일지, 눌림을 기다릴지, 다음 돈의 길목을 준비할지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정보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준 없이 따라가는 사람과 미리 돈의 흐름을 정리해둔 사람은 같은 삼성전자 차트를 봐도 완전히 다르게 대응합니다. 특히 다음 주처럼 삼성전자, 엔비디아, 코스피 재평가, 환율, 외국인 수급이 한꺼번에 엮이는 장에서는 기준이 없으면 뉴스 제목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자료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시장에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회사를 예전처럼 메모리 사이클로만 볼 거냐, 아니면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묶는 대표 기업으로 다시 볼 거냐. 시장은 후자 쪽으로 한 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세대 HBM 검증, 외국인 수급, 코스피 확산, 환율과 금리, 그리고 엔비디아와 미국 기술주 흐름. 이 흐름이 버텨주면 삼성전자는 다시 위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들이 흔들리면 잠깐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겁먹자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하자는 말입니다. 주말에 할 일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더 갈지 안 갈지 감으로 맞히려고 하지 마세요. 기준을 정해두시면 됩니다. 보유자는 큰 흐름 살아있으면 끌고 가고 비중이 부담되면 일부 줄이면 됩니다. 신규는 월요일 시초에 흥분하지 말고 시켜주는 자리에서 나눠보면 됩니다. 관망자는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을 보면 됩니다.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금융, 이 흐름이 같이 살아나면 삼성전자 랠리는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혼자 뜨거우면 그때는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월요일장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